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곡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요. 곡률은 이제 제가 카파라는 이야기를 했죠. 카파는 로우분의 1이고 로우분의 1은 dx분의 d세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dx분의 d세타 말고 얘를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림에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를 왜 이렇게 잡았을까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잡았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요. 곡률이 말 뜻을 풀어보면은 즉 왜 곡률이라는 걸 쓰려고 하냐면요. 얼마나 급격하게 굽었느냐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가 이제 두 보가 있다고 할게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보예요. 그냥 원래 일반 보인데 얘가 휘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휠 거예요. 첫 번째 보가. 그리고 두 번째 보는 어떻게 휠 거냐면 여기까지는 잘 가요. 그러다가 얘는 조금 많이 휠 거예요. 자, 1번, 2번. 그쵸? 자, 누가 봐도 2번이 1번보다 많이 휘었죠? 좀 정확한 표현은 급격하게 굽었습니다. 2번이. 여기까지는 이 부분은 다 잘 가다가 갑자기 2번이 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기하는 게 곡률입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굽었냐. 그러면 급격하게 굽음은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세냐면요. 2번이 더 세요. 2번이 1번보다 더 급격하게 굽은 건 그냥 그림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이거를 요 로우분의 1 입장에서 볼게요. 자, 로우분의 1 어떻게 잡았냐면은 특정 점을 하나를 잡아요. 여기다 하나의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접선을 그려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똑같겠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1번이나 2번이나. 자, 지금부터 1번 먼저 하겠습니다. 1번에서 뭐 이제 똑같은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거리만큼 가서 이제 점들을 잡아요.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가서 여기에 있는 점 하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 하나. 그쵸? 둘 다 이제 여기 dx만큼 간 거예요. 자, 1번의 로우분의 1 표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접선 그린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쵸? 자, 이제 얘랑 만나게. 뭐 그냥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뚫겠지만 여기에 이제 곡률 중심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번 로우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2번은요. 2번도 똑같이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쭉 만나면요. 이렇게 직선이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서 만날 거예요. 자, 이게 파란색이어서 조금 보기 힘들지만 빨간색들로만 그려가지고 약간 보기 힘들긴 하네요. 여기가 로우 2번이 될 겁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표기를 해보면요. 지금 2번 보가 이렇게 있고 1번 보가 이렇게 있어요. 누가 급격하게 굽었냐 하면은 그림상으로 2번이 더 급격하게 굽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로우분의 1 관점에서 보려고 로우를 표기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1번 보에 대한 로우 표기는 어떻게 하냐? 점을 하나를 잡고요. 접선을 그려요. 접선에 이제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수직인 선이 만나는 이 점과의 거리를 로우 1번이라고 제가 잡은 거고요. 로우 2번은요. 이렇게 똑같은 이제 비교를 할 거니까 똑같은 거리만큼에 있는 점 하나를 잡고 접선 수직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도 접선 수직을 그려요. 이 교점이 만나겠죠? 그때의 거리인 얘를 로우 2번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로우 1번이 로우 2번보다 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역수를 취한다면 2번 보의 곡률과 1번 보의 곡률을 비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로우분의 1로 정의한 카파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비교와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카파는 로우분의 1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요약을 해보면 카파를 로우분의 1로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급격하게 굽은 2번이 이렇게 수식으로 봐도 급격하게 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파가 클수록 급격하게 굽은 애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굽은 얘는요, 이 접선과 이 접선이 각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쭉 만나려면은 좀 멀리 가서 만나야 됩니다. 얘네 두 선이. 그래서 로우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수는 점점 작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로우분의 1을 카파로 잡는 이유예요. 이렇게 잡으면 로우분의 1 값이 클수록 더 급격하게 굽은 애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을 잡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번 강의에서 제가 이제 큰 흐름을 알려드렸죠. 이 표 힘, 응력, 변형률인데 얘네 세 개의 관계를 우리는 5장에서 볼 거고 모멘트, 시그마, 입실론 그리고 카파를 도입을 할 거다. 자, 그 와중에 우리가 근데 카파가 뭔지 모르니까 카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냐? 입실론과 카파 사이의 관계식을 보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이걸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음 내용은 당연히 이게 돼야 됩니다. 장은 5.3장 보에서 길이 방향 변형률인데 이 길이 방향 변형률이 입실론을 말해요. 즉 이 챕터에서는 카파와 공률 카파와 입실론의 관계식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를 이렇게 제가 그려왔어요. 그리고 보를 이렇게 얘 모멘트 순수 굽힘입니다. 현재 일정한 모멘트를 계속 가해줘요. 근데 얘는 뭐냐면요, 얘는 이제 보 전체라기보다는 이렇게 아까 제가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굽어 왔잖아요. 이 중에 뭐 그냥 일부분을 한번 떼와 본 겁니다. 일부분을 이렇게 떼온 거예요. 단 조건은 순수 굽힘이게 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가 굽었어요. 보가 굽는 데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는 위에 면 있죠. 굽으면 위에 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제 그 그림을 제가 이걸 좀 크게 그려와서 이게 줄어드는 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떤 이런 판이 있을 때 이거를 손으로 잡고 이 방향으로 굽히면은 윗방향은 줄어들고 아랫방향은 늘어날 거라는 걸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렇다면 윗방향은 늘어나고 윗방향은 줄어들고 아랫방향은 늘어나. 그러면 어딘가에 이쯤 이 지금 검은 선을 그리는 이쯤에는 길이가 변하지 않는 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이제 변형 뒤의 모습에도 표기를 해보면은 뭐 이제 제가 그린 그림에는 이제 길이가 변하지만 뭐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얘가 줄고 얘가 압축, 얘가 인장으로 늘어나. 그러면은 이 어딘가에는 길이가 가만히 있는 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의 이름이 뭐냐면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를 중립축이라고 부릅니다. 중립축이라고 불러요. 길이가 변하지 않는 애, 즉 압축도 안 되고 인장도 안 되는 애가 중립축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가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이 평면에서 그려서 그렇지 사실 원래 우리가 실제에서 보는 보 모습에서 보면은 면일 겁니다. 보가 3차원일 거니까. 그래서 중립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인 면에서는 중립축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중립축을 잡아요. 중립축을 잡고 이제 여기서부터 입실론과 카파 사이의 관계식을 얘를 이제 꺼낼 건데, 입실론은 뭐냐면요, 변형률이에요. 수직 변형률.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있는 봉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뭐 5N을 당겨요. 그러면은 길이가 이렇게 뭐 이제 빨간색 부분처럼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길이 변형률, 늘어난 길이를 전체 길이로 나눠서 입실론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는 좀 편했어요. 왜 편했냐면요, 얘는 이 봉,
이 방향 있죠? 이 방향, 이 Y축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전부 다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랑 이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이랑 똑같은 길이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얘는 잡기 쉬웠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는 위랑 아래랑 길이 변화가 다릅니다. 얘는 플러스로 늘어날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줄어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 입실론이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의 함수가 된 겁니다. 즉 중립축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얼마 안 줄어들고 중립축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즉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뀌면 얘가 바뀌어요. 또 이제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늘어나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축을 Y축으로 잡을게요. 이 윗방향을 Y축으로 잡고 이 중립축으로부터 거리가 Y인 어떤 선 하나를 잡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를 할까요? 빨간색으로 잡을게요. Y인 얘를 잡을 겁니다. 이렇게. 자, 얘는 아주 짧은 거리 미소 구간 dx를 우리가 잡을 거예요. 자, 좀 잘 그려줄게요.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거를 변형 후 그림에도 표기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여기가 빨간색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자, 얘도 똑같이 y가 늘어난 거예요. 입실론이 지금 그 수직 변형률이 보에서는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의 함수일 거다 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걸 토대로 수식을 작성하려고 일단 y만큼 떨어진 얘를 한번 관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수직 변형률은 우리가 일장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요. 원래 길이 분의 길이 차이였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게 2m였어요. 1장에서 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2m인데 얘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거 50cm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말은 안 되죠. 그때 수직 변형률 입실론은 어떻게 구했냐면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50cm를 해서 구했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원래 길이분의 길이 차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길이 차이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나중 길이 빼기 원래 길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당연하죠. 나중 아까 50cm 늘어난 것도 원래 길이는 2m였고 나중 길이는 결국 2m 50cm였을 테니까 이 둘을 빼서 길이 차이를 낸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를 이제 이 상황에 대입해서 써보면은 자, 내가 이 구간을 관찰을 할 거거든요. 이 빨간색. 자, 이 빨간색 관찰을 할 건데 원래 길이는 뭐냐면요. 제가 이 길이를 dx라고 잡았으니까 원래 길이도 dx일 거예요. 그럼 원래 길이는 dx가 될 거고 여기 빼기 dx가 될 거예요. 자, 문제는 나중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나중 길이가 여기는 얘죠. 이 빨간색 굽은 거.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요 구간에 지금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요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번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이걸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이 교점의 이름이 곡률 반경이에요. 왜냐? 그때 한 점을 제가 여기에 잡고 또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의 차이가 미소 구간이라면 그 미소 구간이 휘었어요. 그 다음 두 점의 접선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이었던 그 교점이 곡률 반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곡률 반경이겠죠? 자, 그리고 그때
곡률 반경에서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제가 로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거를 한번 다시 보면은 자, 이 지점에서 한 지점, 보에 있는 한 지점에서부터 곡률 반경까지의 거리를 로우라고 제가 했었어요. 자, 근데 아까는 얘기하지 않은 걸 하나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 로우가 곡률 반경에서 보까지의 거리인데 도대체 보에 여기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 중 어디에까지의 거리가 로우였냐 라는 걸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그 거리는요 중립축까지의 거리가 로우인 겁니다. 이 로우는 저번 강의에서는 곡률 반경과 보까지의 거리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곡률 반경과 보 안에 있는 중립축까지의 거리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로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하나 더 얘기한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곡률 반경의 이 각도를 우리가 d세타라고 했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 빨간색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 부채꼴로부터 우리가 구해올 거예요. 부채꼴로부터. 자, 부채꼴 사이각도 d세타예요. 그러면은 이 반지름의 각도 길이를 알아오면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뭐냐? 로우에서 요 길이를 빼면 되는데 이 길이는요. y입니다. 우리가 길이를 y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우 빼기 y의 d세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통해서 구할 건데 사이각이 d세타여서 반지름만 알아오면 된다. 반지름은 곡률 반경에서 여기까지 중립축까지 거리가 로우고 중립축에서부터 y 올라간 얘는 로우 빼기 y일 겁니다. 거리가. 즉 이 거리가 로우 빼기 y일 거다. 그래서 거기에 로우 빼기 y에 사이각 d세타를 곱해주면 호의 길이가 나올 거고 그게 바로 나중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 길이, 원래 길이 다 적었어요. 계산을 해보면요. 이제 조금 자세히 표현을 해보면은 로우 빼기 y에 dx분의 d세타 빼기 1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바로 로우분의 1입니다. dx분의 d세타 이것도 저번 강의에서 했어요. 카파는 로우분의 1이면서 동시에 dx분의 d세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로우분의 1이니까 약분을 하면요. 남아있는 거는 마이너스 로우분의 y가 돼요. 수직 변형률은 입실론이라고 쓰고 입실론은 마이너스 로우분의 y 로우분의 1이 카파니까 마이너스 카파 y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뭐가 나온 거냐? 카파와 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여기 있는 걸 지금 지울게요. 그리고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보가 굽을 거잖아요. 그때 보에 힘을 줬을 때 뭐 보의 특정 점 여기 점을 우리가 변형률을 알아오고 싶은 거예요. 이 A점이면은 입실론 A를 알아오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알아올 수 있냐?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보가 지금 모멘트에 의해서 굽을 텐데 그 굽는 거에 접선 늘려서 교점 잡고 여기 로우를 구해와요. 그리고 로우분의 1을 구해서 결국 뭘 구해라? 카파를 구해오라는 겁니다. 즉 카파는 이 보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단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단면이 원래 기준에서 얼마나 급격하게 굽었느냐에 대한 카파를 아까 보여준 대로 구해오시면 돼요. 거기서 그럼 카파를 구해왔어요. 그 다음에는 중립축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중립축이 뭐 어딘가에 있을 거고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 y를 우리가 찾아와서 여기에 곱해줍니다.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우리가 이 A점에 대한 수직 변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 그림에서 카파는 양수가 나옵니다. 그럼 왜 양수가 나오면요. 사실 제가 얘기를 안 드렸지만 책에 보가 이렇게 굽으면은 이때 구한 카파가 양수가 되고요. 이렇게 굽으면 이때 구한 카파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이 굽힌 모멘트 부호를 잡아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해왔을 때 이 상황에서 카파는 플러스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가 굽는다면 보가 이런 웃는 모양으로 굽었기 때문에 플러스고, 제가 구하고 싶은 이 빨간색은 y좌표가 이렇게 y축을 잡았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도 플러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입실론이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수직 변형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압축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웃는 모양에서 중립축 기준 윗방향으로 y를 간 얘는 압축을 받을 거고 길이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한 윗부분은 길이가 줄어들고 아랫부분은 길이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도. 자, 이렇게 카파와 입실론의 관계식을 했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예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 응력과 모멘트 그리고 카파에 대한 이 세 개념에 대한 관계식들을 얻는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